온 가족이 함께 먹는 따뜻한 한 끼.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가족들과 밥상 앞에 모이시나요? 밥상은 소통의 공간, 교육의 공간, 그리고 행복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식습관은 상상력과 창의력의 성장 여부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똑똑해지는 밥상머리 교육,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의 모든 것을 제가 오늘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 삼시세끼를 챙기는 일이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생활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소중한 것들. 그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찾아보시죠. 식생활 교육의 모든 것, 전국의 관련 교육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13 식생활교육 박람회,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식생활교육 국민 네트워크가 주관하는 본 박람회는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바른 식문화를 구현하고자 체험 행사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건강한 밥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눈으로 보고 먹고 만져보며 오감으로 식생활 속에 깃든 과학 원리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주제는 행복한 밥상 식생활 교육으로 주제를 설정해서 온 국민들이 식생활 교육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체험 활동을 통해서 생각을 달리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사라고 보면 됩니다. 식생활 교육 박람회의 다양한 테마 체험들을 살펴볼까요? 밥상 위에 올라가는 모든 식재료는 자연에서 찾을 수 있죠. 밥상 교육의 기본은 바로 살아 숨쉬는 자연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식재료의 생산지와 생산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 저쪽에 아이들이 모여 있거든요. 저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체험관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텃밭. 이곳에서 초록의 새싹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텃밭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는지 귀를 기울여 볼까요? 오늘은 씨앗을 심어 볼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종류는 이렇게 다양해요. 색깔하며 크기하며 다 달라요. 이렇게 땅에서 뿌리가 나와요. 이렇게 자라서 이제 새싹이 이렇게 나게 돼요. 콩이 느낌이 어때요? 부드러워요? 콩을 만져보며 식물의 한사리를 배우고 직접 흙에 심어보는 아이들. 식재료로서 콩은 다양하게 사용되죠. 콩을 싫어하거나 밥에서 곤란한 적이 있던 아이들은 이 식재료가 어떻게 얻어지는지 이해하며 콩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 콩이 자라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물, 햇빛, 하나 더. 공기, 공기, 온도, 온도, 흙. 식재료는 공장에서 찍어내듯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자연의 생명력과 키우는 사람의 정성으로 키워내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결실이라는 사실. 이렇게 아이들은 조금씩 식재료의 가치를 이해합니다. 씨앗을 보니까 빨리 키우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씨앗이 자라는 거 봤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조금 물에 불어있는 것 같기도 해서 뭔가 안에 뭔가 막 들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좀 막 다루면 안 되고 살짝 조심히 다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또 다른 체험 부스를 찾았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채소 그림들. 이곳은 우리가 평소 먹는 채소의 종류와 그동안 몰랐던 채소의 이름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벽면을 둘러보다 발견한 낯선 이름, 남새와 푸새.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름에 맞는 채소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았는데요. 과연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곳에서 남새와 푸새를 배울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네. 남새와 푸새는 어떤 의미죠? 굉장히 재밌는 말이죠. 남새와 푸새는 우리 옛말이에요. 남새는 들이나 밭에서 키운 나무를 의미하고요. 푸새는 산이나 들에서 직접 채취할 수 있는 풀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밥상 위에 올라오는 채소들.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채소는 남새와 푸새. 즉 사람이 밭에서 키워내는 것과 산과 들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새인 재배나물의 종류로는 시금치, 우엉, 봄동, 보리순 등이 있고요. 푸새인 산나물의 종류는 고사리, 곰치, 두릅, 취나물 등이 있습니다. 육류 위주로 변해가고 있는 현대인의 식단에서 채소는 꼭 필요한 요소인데요. 이번에 배운 남새와 푸새를 골고루 먹어야 건강을 챙길 수 있겠죠. 이번엔 한국인의 밥상에 꼭 필요한 식재료, 쌀에 대해 알아볼까요? 벼의 열매, 벽시의 겉껍질을 벗겨내면 현미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얀 쌀은 현미를 도정한 것인데요. 현미의 피부를 9번 깎아낸 것이 9분도미, 5번 깎아낸 것을 5분도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정한 백미는 현미가 가지고 있던 씨눈과 속껍질이 없고 씨점만 남은 것이죠. 그렇다면 백미와 현미는 구조 외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직접 두 쌀의 맛을 비교해봤습니다. 집에서 먹는 하얀 쌀밥이랑 여기서 먹은 현미밥이랑 어떤 게 더 맛있어요? 현미요. 왜 현미가 더 맛있어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맛있어요. 현미밥이 더 달아요. 아이들이 하도 맛있다길래 저도 안 먹어볼 수 없었는데요. 현미밥은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현미밥은요, 일반 백미보다 도정이 덜 된 상태여서 꼭꼭 씹어 먹어야 쌀겨와 쌀눈에 있는 영양소가 충분히 섭취될 수 있대요. 지금까지 식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번엔 맛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연 고유의 맛.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식재료의 맛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맛은 어디서 오나요? 맛은 어디서 오나? 우리 그 일반적으로 집에서 먹는 음식은 맛있다, 맛없다만 얘기하잖아요. 이거 되게 맛있다, 감칠맛 난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맛들은 어디서 오는 건지.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되게 그 화학 제품으로 많이 만드는 게 많잖아요. 뭐 MSG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그런 맛들을 내는 것은 사실 전통적으로 만들 때는 우리 선조들이 썼을 때는 이런 걸 썼다는 거죠. 조청은 뭘로 만들어요? 시형과 학생. 설탕, 쌀. 이거 엿기름은 보리로 만드는 거여서 여기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뇌를 춤추게 한다고 하는 레시틴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보리에 물을 붓고 싹을 내어 말린 엿기름. 엿기름은 예부터 지금까지 엿이나 식혜를 만들 때 사용해 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많이 졸이면 달콤한 조청이 됩니다. 맛있는데요? 좋아하잖아, 다 좋아. 식재료에서 나오는 다양하고도 진한 맛에 표정이 시시각각 변하는데요. 지금 맛보는 자연의 오미, 그 재료를 살펴보면 쓴맛은 도라지와 쑥, 신맛은 레몬, 단맛은 조청, 짠맛은 소금과 간장, 그리고 마지막 감칠맛은 바로 이것, 다시마입니다.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쓰는 건데 감칠맛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마 우린물을 먹어봤는데요. 약간 뭐 밍밍하고 그런 느낌이 들죠? 네. 자, 이거 먹어보세요.
이거 좀 짭조름하니. 식욕을 돋우는 좋은 맛이라는 의미의 감칠맛은 한 가지 재료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는데요. 다시마 우린 물에 간장을 조금 섞으니 진한 감칠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운맛은 맛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극을 시키는 맛이지 그런 맛으로 드시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청이 엿기름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새로 알았고 엿기름이 보리로 만들어지는 것도 새로 알아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쑥이 여성한테 좋다고 그러는데 많이 먹어야겠어요. 아이들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는 또 다른 체험 부스를 찾았습니다. 책상 위에 수북히 쌓여있는 푸르스름한 것들. 자세히 살펴보니 그 정체는 먹기 좋게 잘라놓은 여러 가지 채소들이었는데요. 자극에 강한 음식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채소와 별로 친해 보이진 않죠. 하지만 이곳에선 채소와 친해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 종이가 가리키는 데만큼 눈금이 와야 되거든. 자신이 먹고 싶은 채소들을 골라 저울 위에 올려놓는 아이들. 저울의 눈금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표시된 부분까지 채소를 올려야 하는데요. 아이들의 채소 하루 권장량 200g을 눈으로 확인한 친구들은 건강을 위해 이만큼의 채소를 먹어야 하고 그만큼 채소가 밥상 위에 중요한 식재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야채 중에 뭐가 제일 먹고 싶어? 채소의 중요성을 알고 나니 먹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아이들은 스스로 고른 채소를 꺼리지 않고 입에 쏙 넣습니다. 네. 당근 맛있어? 난 파프리카? 파프리카 먹을 수 있을까? 이거요 먹을 도전. 있을까? 도전. 당근 먹고 나셔. 다 먹고 나서 채소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니 우리 친구들의 식습관도 조금씩 달라지겠죠. 무심코 먹던 밥상 위의 식재료들을 재발견할 수 있는 체험들. 아이들은 보고 느끼고 먹어보며 배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녹아있는 과학 정보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아는 만큼 보며 그만큼 생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이렇게 조금씩 생겨나는 것이겠죠. 근데 저희가 생각하던 것 말고 저희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생활에서 이런 음식들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득이 되고 저희가 알고 있는 지인한테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실생활에서 유용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네. 저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잘못된 지식을 다시 새롭게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새로운 뭔가 인식을 바꾸는 것 같아서 좀 더 가치 있게 제 삶이 앞으로 나아갈 것 같아요. 맨날 인스턴트에 길들여진 입맛에 비해서 우리의 이렇게 천연 재료로 만들어진 걸 먹어보니까 색다른 체험이었고 앞으로도 인스턴트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한 교육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꼭 우선되어야 하는 교육은 식생활 교육이 아닐까 싶은데요. 건강한 식습관이 건강한 몸을 만들고 몸과 정신이 맑은 아이들에게서 우리의 빛나는 미래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 먹고 똑똑하게 먹고 건강해지세요.